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비뇨기과 진료 열심히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오늘은 저희 은사님이셨던 변석수 교수님 모시고 신장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 신장암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변석수 교수님께서 신장암을 주제로 책을 집필을 하셨고, 제가 읽어보니까 일반인 눈높이에서 굉장히 알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정제된 정보를 집필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신장암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진료도 바쁘시고 수술도 엄청 밀려 있으신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반인 대상의 신장암 책을 처음 썼던 것은 2018년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신장암의 일반인 대상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아무래도 뭐 바쁜 외래 시간에 환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은 굉장히 많을 텐데 체계적으로 좀 알기 쉽게 좀 써놓은 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냈고, 2021년도에 개정판을 냈다가 작년 가을에 재개정판을 낸 거 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신장에 혹이 생겼을 때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수술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떼어내야 되느냐, 좀 콩팥을 살릴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신장이 어떤 건지, 어떤 장기인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장암이라는 게 왜 생기고, 또 신장암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걸 A형이라 그러는데, 그 A형들마다 또 암에 진행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 아무래도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장암이 맞을 때 이거의 병기, 그리고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치료의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관찰을 하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들하고, 신장암 환자분들 수술을 한 것이 한 2,000회 이상인데, 그 동안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몇 개를 같이 이제 책에다 넣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필요한 부분만 읽으셔도 이해가 잘 되게 집필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추천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 분들, 아무래도 요즘은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작은 신종양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부분절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장을 살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종양만 제거하고 콩팥을 살리는 수술, 그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절제를 해야 되느냐 헷갈리는, 소위 말해서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수술 방법이 요즘은 대부분 이제 로봇 수술로 넘어왔는데, 그런 이제 로봇 수술이 또 어떤 게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 그다음에 뭐 환자분이 이제 병에 걸리면 또 가족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신장암이 증상이 없잖아요, 선생님. 초기에 초음파나 CT를 찍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놀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읽어보시면 치료 방향을 정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최신,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치료의 흐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요즘은 좀 작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작은 신종양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종양들은 사실 두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영상 검사하면서 좀 커지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 수술도 이제 로봇의 장비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또 단일공이라 해서 구멍을 하나만 해서 여기저기 뚫지 않고 왼쪽 밑에는 단일공, 오른쪽이 이제 멀티포트, 싱글포트, 멀티포트. 그래서 이런 단일공 로봇 수술 장비가 들어오면서 이 수술을 해서 얻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멍을 하나밖에 안 내니까 여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통증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장암이 좀 진행된 사기암 환자들에서
항암 치료는 면역 항암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가 아닌 2개의 병용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쪽을 이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최소화하고 그림하고 예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쉽게 읽혔습니다. 요즘에 영상 검사를 많이 하고 발전이 돼서 작은 신종양이 발견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신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 작은 신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략 4cm 이하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 방법의 치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장 치료를 하지 않고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보다가 좀 이게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4cm 이상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있고 냉동 치료나 고주파 치료를 해서 이것은 이제 종양의 중간 부위에 바늘을 위치시켜서 얼려버리거나 아니면 태워버리는 치료가 됩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다음날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은 치료죠. 이 방법의 단점은 크기가 이제 한 3cm를 넘어가면 잘 쓰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눈으로 보면서 다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암이 재발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거나 재발할 확률이 한 10 내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자분의 몸 컨디션이 별 문제가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고요. 작은 신종양을 그 부분만 제거하고 콩팥을 살리는 부분절제술, 대부분은 이제 부분절제술로 가고요. 도저히 부분절제를 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위치다라고 판단되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동 치료나 고주파 치료는 아까 바늘을 찌른다고 하셨는데 동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른 영향은 별로 안 받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 치료나 고주파 치료는 위치가 신장으로 들어온 혈관 가까이 있거나 신장의 신문부라고 이제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장으로 이제 혈관이 들어갈 때 그 초입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신문부라고 하는데 거기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곳입니다. 신우라고 하는데 종양이 이제 신우에 가까이 위치를 하면 이런 태우거나 얼릴 때 그 신우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관이 가까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신장암이지만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기다리는 관찰이라 해서 이거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수술이나 이런 거가 아예 될 수가 없는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고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 환자분이 그 다른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암이 있더라도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혈류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런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접근하는 것이 기다리는 관찰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적극적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4cm 이하에서 수술을 해도 되지만 조금 부담이 있을 때 6개월 아니면 1년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해서 커지는 속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4cm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한 1년 사이에 뭐 1cm씩 커지거나 이러면 이건 치료를 해야 된다. 위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치료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적극적 관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암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 전이를 해서 암이 또 완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을 앓고 있던 80대 고령의 환자, 이런 환자에서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찰을 해도 환자의 삶의 질도 훨씬 좋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콩팥에 약 한 2cm 정도 되는 신장암이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수술을 받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만약에 이 종양이 좀 더 빨리 자란다 그러면 3cm가 되기 전에 수술이 아닌 고주파 치료나 냉동 치료로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거가 이 환자분한테는 적절하던데 이 환자는 한 3년, 지금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진행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아마 80대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었으면 마취과에서 마취도 되게 안 해줬을 거. 이 환자는 이제 실제로 수술을 했던 환자고요. 양쪽 콩팥에 누룩이 많이 생기는 환자인데 누룩과 별개로 조그마한 신장 종양이 있었고 이게 관찰을 하는데 이게 한 1.5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두면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해결을 했던 환자입니다.
수술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술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로봇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잘 확대돼서 보이고 물혹이 또 있으면 또 물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가이드가 돼서 종양을 빨리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별로 문제는 없었던 한답니다. 다낭성 낭정 폴리시스틱 키드니가 원래 수술이 어려운데 너무 수술을 잘하셔서 이게 난관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양쪽 신장이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투석을 받아야 그리고 삶 환자 남은 여생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신장을 살리는 치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장암이 아무리 작아도 그냥 암으로 의심되는 콩팥을 다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많이 했으니 그건 암이라서 암을 확실히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외국의 보고를 보면 조그만한 종양들은 그냥 그것만 제거를 해도 잘 재발도 안 하고 그리고 콩팥 기능이 잘 보존되더라.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고 특히 4cm 이하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 쪽에 진료 지침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작은 신종양이고 실제로 부분 절제술로 회통한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암도 크고 암이 자라면 우리 심장으로 가는 하대 정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 안으로도 암이 자라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뭐 신장을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살려야 되네. 암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절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절제술 다 드러내는 거하고 비교해서 부분 절제술이 왜 더 중요하고 표준 치료가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은 종양에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전절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암의 치료 효과는 동일하고 대신에 이제 신장을 살리게 되면 신장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보존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콩팥병 위험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풍,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병들의 위험도가 신경 기능이 떨어질 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신종양에서는 신장을 살려야 되는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콩팥이 이제 없는 환자입니다. 예전에 신장에 암이 생겨서 10년 전에 콩팥을 제거를 했는데 남아있는 콩팥이 또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절제를 하면 바로 투석을 해야 되고 투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 뭐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완전히 투병 생활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콩팥이 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투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장을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사고로 한쪽을 잃을 경우도 있고 신장을 기증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암이 생긴다면 그걸 다 떼낼 수 있으면 그 이유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건강한 신장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게 정석적인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을 때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절제술이 어떨 때 이제 더 중요하냐면 이제 신장이 하나뿐인 경우 그리고 또 양쪽에 콩팥이 있긴 한데 그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사고치 유과율이 60ml/min 밑으로 떨어지면 보통 우리가 60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병이 이제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콩팥을 하나 없애버리면 콩팥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장을 살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양쪽 신장에 혹이 동시에 생기거나 처음 생기고 몇 년 있다가 또 오른쪽이 생기거나 한쪽이 생기면 그런 경우에도 전체를 제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신장 기능에 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젊은 환자들 같으면 뭐 예를 들면 20대, 30대에 발견이 된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90세, 100세까지 그 남은 몇십 년 동안 콩팥 하나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당뇨나 고혈압 등 이제 기능이 나중에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시는 입장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부분 절제술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런가요? 수술 난이도는 사실 전절제가 훨씬 더 수술은 쉽습니다. 빨리 끝나고 물론 이제 아주 큰 종양 같은 경우에는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절제는 이제 부분 절제보다 훨씬 쉽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부분 절제는
콩팥의 종양을 잘라내고 그 남은 부위를 잘 꼬매줘야 소변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뒤늦은 이제 출혈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습니다. 틀어막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 혈류 공급이 많아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혈관을 틀어막고 하는데 이 틀어막고 종양을 잘라내고 꼬매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걸 우리가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또 콩팥이 이제 손상이 많이 받으니까 가급적 이제 25분 내로 그걸 다 신속하게 하고 저는 대부분 환자분들을 20분 안에 그런 허혈 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존경합니다. 부분신 절제술이 모든 환자에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런가요? 보통 이제 4cm 이하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절제술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종양이 콩팥 안으로 너무 팔고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큰 혈관들 그리고 소변이 모이는 신우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수술하는 것을 좀 꺼려해서 전절제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는 4cm 이하에서는 거의 95% 이상의 환자들은 다 부분으로 절제가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큰 경우에도 일부 환자들은 잘 이제 부분 절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분 절제를 하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암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 예를 들면 이제 신장암이 좀 자라다 보면 혈관으로 침범을 하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거나 주위에 분명히 이제 지방층으로 신장을 싸고 있는 지방. 그런 게 보이거나 아니면 혈뇨가 벌써 나와서 혈뇨가 나왔다는 거는 이 암이 작더라도 소변이 모이는 신우 쪽으로 침범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1기가 아니고 3기라는 의미고 그런 경우에는 콩팥을 꼭 살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전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부분신 절제술을 너무 편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과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외과 손이 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수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절제는 전 세계에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많이 보는 진료 지침들이 다 작은 신종양은 스탠다드 치료는 부분 절제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수술하면 다 다공이었죠. 처음 이제 도입될 때는 여러 개를 뚫려 5개. 로봇 수술은 왜 이제 개복을 하거나 일반적인 복강경에 비해서 더 좋으냐 하면 신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인데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수술 중에 출혈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거. 저 배를 연 상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한 5년 전에는 이제 단일공이라는 수술이 나왔는데 단일공은 이런 이제 구멍 하나에 팔이 이제 4개가 나와서 펼쳐져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팔의 굵기도 가늘고 그래서 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장암이 좀 위험한 위치에 있거나 크거나 이럴 때는 단일공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일공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다공에 비해서 덜 아프고 빨리 퇴원할 수 있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신장암의 부분 절제술은 단일공으로 할 때는 시골 약간 밑에 부위에서 하기 때문에 팬티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는데 비키니 라인이라고 네, 하는데 네. 비키니 라인 아래쪽에서 절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영장에 갔을 때도 전혀 상처가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도입했고 분당서울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로봇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로봇이 한 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모두 6대가 있습니다. 6대. 예. 그래서 거의 로봇 수술이 대세가 된 건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정말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맞습니다. 예. 책을 소개하면서 신장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고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 절제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작은 신장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는
꼭 전절제가 그 권유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 절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받아보고 콩팥을 꼭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를 저는 권유를 하고요. 그 부분 신절제술이 이제 암도 치료를 하지만 신장을 살려서 내가 훨씬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라는 것. 그리고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분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변석수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 선착순 10분께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